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그 전세 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아침 신문 보니까 신혼이네요. 35세 이제 결혼한 신혼이 그 모아둔 자금 2억 원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신혼집 구하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하도 요즘 전세 사기 막 이런 얘기가 있었고 불안해 가지고, 실은 2억 원 정도면은 뭐 큰 살림이 아니면은 이제 필요한 데다가 전세를 얻어가지고 그 나머지 이제 돈을 좀 저축하면서 하면은 이게 이제 얼마 후에는 본인의 집을 또 살 수도 있고 할 텐데, 이 젊은 사람이 선택한 게 2억 원으로 일정한 보증금을 걸고 월세 150만 원짜리를 들어갔어요. 반전세죠. 그러면 한 달에 이제 이 사람이 수익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150만 원씩 월세 내고 생활을 한다. 그러면 향후 그 본인의 노력만, 본인의 벌어들인 수익만으로 집을 구한다는 건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원래 그 빌라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그 구할 수 있는 사다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젊고 이랬을 때는 좀 고생하면서 하다가 이제 집도 장만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뭐 신문에서 워낙 방송에서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을 하니까 참 젊은이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를 갖다가 막연한 게 아니고, 한번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제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얘기가 들어졌는데, 작년 10월 인천을 중심으로 1,000채 넘는 집을 소유했던 40대 임대업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세입자 수백 명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 그 다음에 인천 미추홀구 등의 빌라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했던 20대 임대업자가 보증금 반환 압박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수원에서 지난 10월 수원에서 정모씨 부부는 10여 개의 법인을 세워 수원 일대에서 빌라 오피스텔 등 50여 채를 건물에서 800여 가구를 무자본 갭 투자. 최근에 강주광역시에서 법인을 세워 오피스텔 133채를 매입해 전세로 임대한 후 보증금 95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 일가족 3명이 경찰에 입건됐네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근데 일단 우리가 뭐 이제 전세 사기하는데, 사기에 대해서 한번, 형법 347조에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도 전항과 같다. 본인이 받거나 본인 행위를 해서 제3자가 이익을 취해도 이제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건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세 건의 그 큰 사기건을 보니까 작년 10월 인천을 중심으로 1,000채 넘는 집을 소유했던 40대 임대업자가 갑자기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사기의 어떤 요건은 처음에 아마 계약을 쓸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임차인들을 모집할 때 처음부터 내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세 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사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가 하나의 의문이 있고, 두 번째는 하여간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부동산 법률을 바꾸면서 양도세를 부과할 때 1가구 2주택만 해도 이제 중과세가 됐었죠. 그 다음에 3주택 되면은 막 그 중에 하나를 팔 때는 뭐 75% 정도의 중과세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중과세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개인이 집을 소유할 때 그러한 전산적으로 기록이 전부 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처음에는 살 때 구청에다가 신고하면서 취득세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원에다 등기를 하고, 그런 내용이 국세청에 전부 다 전달이 되고, 국세청에는 뭐 그래 담당하는 부서가 있겠죠. 하여간 뭐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세금을 갖다가 부과를 하고 재산세도 뭐 재산세를 부과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부동산 재산에 대한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0채가 넘는 집을 소유할 때까지 정부에서 아니 1가구 2주택 3주택 또 그걸 갖다 관리했던 정부가 1000채가 넘는 집을 하고 있는데 그걸 관리를 안 했다는 거. 뭐 세계 다 그렇습니다. 뭐 보통 몇백 채씩. 이건 단순히 임대인들한테 너희들이 임대 사기야 라고 묻기 전에 관련되는 구청이나 국세청에서 먼저 관리를 안 했던 거. 두 번째는 제가 진행 사항을 보니까 인천 중심으로 1000채를 넘는 집, 이 사람은 임대업자 갑자기 사망했단 말이에요. 세입자 수백 명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사건이었지 사기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두 가지. 한 가지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2주택만 소유를 해도 세금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관리를 했던 정부에서 어떻게 1000채가 넘는 사람들의 관리가 이렇게 어설프게 돼 있었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이 임대업 사업을 하면서 보증을 받아가지고 돌려주지 않아야 됐다는 처음부터 그는 기망 행위를 했었는가. 그래서 사기라고 그러는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걸 신문에 계속 정확하게 사실적인 것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하면은 이 젊은이가 지금 결혼한 젊은이가 2억 원을 가지고 집을 얻을 때 집을 살 수도 있고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은 한 달에 150만 원씩 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한 달에 150만 원씩 내놓고 이 젊은이들이 생활을 하게 되면 도대체 돈을 어떻게 모으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보니까 여기 이제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세 사기 예방 장치가 예전보다 강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가 새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매매 가격과 같거나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빌라 수백 채를 사들이는 무자본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올 5월부터 보증금이 매매 시세의 90%를 넘는 집은 보증보험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 아니, 잘한 거죠.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신 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정보가 공개되고 있어 세입자 스스로 전셋집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빌라 공급 이축이 장기화되면,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매매도 뭐 굉장히 많이 저하되고 신규 빌라 짓는 것도 굉장히 저하됐죠. 서민들의 피해가 장기화되면 서민들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난다. 이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은 전국에 정상적으로 부동산 영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업소들, 이 사람들 뭐 한 건당 그 몇십만 원 받고 하면서 자기가 평생 먹고 살 그러한 그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죠. 대부분 보면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순위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국가에서도 임차인이 최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주고, 만약에 그 인천 1000채를 넘는 집을 소유했던 40대 임대업자가 갑자기 사망했다 그러면 뭐 국가에서 그 사람이 내지 못했던 세금 몇십만 원 이걸 선순위를 할 게 아니고 세를 살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전부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1억씩 추노받는데 한 300명이 있다. 그럼 300억이잖아요. 거기에 관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소유권을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 되는 거죠. 국가에서. 그러면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신문에 자꾸 전세 사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한 달에 15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집을 구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좀 제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얘기를 하면서도 이 고종한 이 사람 종황한 얘기를 했네요. 이런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중개업소들 하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얘기하면은, 그리고 그런 계약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뭐 계약이 꼭 필라만 있는 거, 아파트에도 있는 거잖아. 근데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큰 돈을 갖고 들어가니까 정확하게 계약을 하고 들어가니까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데, 빌라들 발생하는 게 전부 다 이 임대인들이 1000여 채씩 500개씩 이렇게 갖고 있을 때, 그때 정부에서는 뭐 됐어요? 전부 다 이게 신고가 다 돼 있는데, 이 사람들 1가구 2주택만 갖고 있어도 전부 확보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정부에 재산세하고 종합소득세 다 걷어가잖아. 그때 왜 이걸 확인을 안 했어요? 그리고 사건이 터지니까 뭐 부동산 사기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월세를 150만 원씩 내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걸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젊은이들이 돈을 적게 내고 살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해야지. 10몇억씩 하는 10억씩 하는 아파트에 젊은이들이 보증금 1억 걸어놓고 150만 원씩 200만 원씩 내놓고 월세를 살게 만드는, 이게 맞는 얘기냐 말이야. 그래서 언론에서도 신문에 기자들이 쓸 때 기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또 일정한 지식도 가져야지 쓸 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진짜로 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이런 기사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피해를 받잖아. 월세를 100만 원 이상 내고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앞으로 좀 그 정부나 언론에서도 정말로 2030 젊은이들 이해한다면은 일회성으로 이렇게 기사 써갖고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정확한 답을 얘기해 줄 수 있는, 뭐 아까 누구지, 고종환 씨 이런 사람들한테 어드바이스를 받아가지고 어떤 장치를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면은 전세 사기가 앞으로 피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야 이런 젊은이들한테 앞으로 돈을 착실히 직장생활하고 돈을 모으면은 조그만 집이라도 내 집을 가질 수 있다, 이라는 희망을 줘야지. 그래야 애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지. 이런 엉뚱한 기사들 이렇게만 써냈고 책임을 전부 다 그냥 그것도 또 사기로 표현을 하고, 정말로 처음부터 그런, 아까 보니까 뭐 갭투자했네 이런 놈들은 이건 해줘야죠. 벌을 받아야 돼. 이건 좀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언론이라든가 방송에 할 때도 그냥 그 뭐 한 절반이 지금 집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도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런 좋은 방안을 좀 제시해 줘야지. 이렇게 하고 빌라 신규 허가가 이렇게 안 나와. 뭐 작년에마다 뭐야 1만 1620가구가 신규 허가가 됐는데 올해는 뭐 2948가구 이렇게 돼가지고 서민들이 집 장만할 수 있겠어요? 뭐 국토부라든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괜히 엉뚱하게 막 가톨이나 매기려고 그러지 말고, 벌금이나 매기려고 그러지 말고 근본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그런 체계적인 방안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